여러분들은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들키지 않으려 꽁꽁 숨겨봐도 언젠가는 그게 다 밝혀지기 마련이라고요. 숨겨왔던 모든 게 사라지고 언젠가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해 전 그 추악한 진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지만 저처럼 숨겨진 비밀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사연을 꺼내볼까 합니다. 제 사연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한 게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음식 만드는 걸 배우다 보니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음식을 했고 그러다 식당 창업까지 했습니다. 의사가 된 동생이 준 돈과 제가 번 돈을 합쳐 식당을 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예전 매출을 회복했어요. 처음 식당 문을 열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버티다 보니 손님도 늘더군요. 그리고 단골 손님 중에서 저랑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단골과 결혼했거든요. 그 손님은 저보다 3살 어렸는데 당시 저희 둘 다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실은 아내가 처음 가게 온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씩 호감을 표현했고 또 아내가 먼저 사귀자고 한 게 계기가 되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됐네요. 여자친구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교제 전에도 어머님과 자주 식당에 오곤 해서 뵀었는데 예비 처제는 본 적이 없었죠. 동생이 궁금해 한번 만나자고 하니 동생이 조카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나중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땐 그 말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마감하던 중 가게 앞으로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얼른 나가 인사하려는데 뒤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여자친구와 장모님은 막 발걸음에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은 아내 또래의 여자와 한 아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 손을 잡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제 여자친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을 부를 수 없었죠. 다음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어제 봤던 광경이 생각나 물었어요. 나 어제 자기랑 장모님이랑 같이 걸어가는 거 봤었다? 나가서 인사하려는데 뒤에 어떤 여자분이 따라가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이었어? 어? 아, 그게 어제 우릴 봤구나. 오빠가 본 김에 이젠 말해야겠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여자친구는 뭔가 결심한 듯 자신의 집 비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내 동생 보고 싶어 했잖아. 근데 동생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나랑 동생은 일반 자매들이랑은 좀 달라. 낳아준 엄마가 다르거든. 응? 낳아준 엄마가 다르다면 혹시 이복 동생인 거야? 맞아. 동생은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야. 그 여자가 딴 남자랑 결혼하면서 동생을 우리 집에서 키우게 된 거지.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말 차별 없이 자랐어. 엄마가 우리 둘 다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 그랬구나.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동생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걔한테 자격지심이 좀 있나 봐. 동생이 엄마랑 나한테 불만이 많았거든. 아이 엄마가 된 지금까지도 그래. 어렸을 때 엄마가 나보다 걔를 더 공주처럼 키웠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나 봐. 우리한테 점을 주지 않거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처제 때문에 많이 속상했겠네. 그렇지 뭐. 그리고 걔가 보통 사고뭉치가 아니라서 엄마랑 내가 고생 좀 했어.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다리 저는 것도 교통사고 당하고 와서 제대로 치료 안 받고 다시 가출해서 그래. 그것뿐이면 다행이지. 한 번은 내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튄 적도 있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애 데리고 나타나고. 정말 동생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진짜요? 처제가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됐으면 마음 잡고 잘 살아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나 봐. 어제도 연락 끊고 살다가 몇 년 만에 돈 달라고 찾아왔던 거야. 나도 오빠한테 내 동생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아직도 엄마랑 나한테 감정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말하면서도 속상하다. 암튼 나 이제 오빠한테 비밀 없는 거다. 알지? 여자친구는 그 말을 하며 괜찮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미소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처제가 정말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며칠 후 가게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온 손님 같은데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때 봤던 예비 처제였습니다. 혹시 혜정이 동생 맞죠? 반가워요. 저 혜정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제 가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예비 처제 위해서 요리 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음식은 됐고 괜찮으시면 이야기나 좀 나누시죠. 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혜정이가 처제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처제가 숨이 넘어갈 듯 웃는 겁니다. 아하하하하. 누가 누굴 생각해요? 와, 나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 예비 형부라니까 물어볼게요. 조혜정, 걔가 진짜 어떤 애인지 알아요. 모르죠? 거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면서 여자친구와 자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처제 표정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자모님께서는 처제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처제는 이거 놓으라며 악을 쓰고 한바탕 싸움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장모님과 처제는 밖으로 나가고 가게 안에는 여자친구와 저만 남게 되었네요.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부끄럽네. 내 동생이 뭐 이상한 얘기 안 해? 뭐 이상한 모습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와서는 혜정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묻던데? 그 말에 여자친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걔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내 남자친구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갔었어. 이번엔 안 그러나 했는데 그 버릇 못 고쳤나 보네. 오빠가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이니까 손 벌리러 온 건가 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니야. 혜정이 네 잘못도 아닌데 뭘. 그나저나 처제 때문에 너랑 장모님이 고생하네. 너무 힘들겠다. 저는 여자친구를 꼭 안아줬습니다. 동생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자친구와 장모님이 찾아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또 처제였어요. 처제는 두 모녀를 협박했더군요.
돈을 안 주면 결혼식에서 깽판을 칠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겁먹은 여자친구가 결혼식을 미루자고 한 거고요. 듣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초조해하는 여자친구를 달래며 처제 때문에 겁먹어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해주겠다고 했죠. 대신 앞으로 처제는 제가 상대하겠다고요. 앞으로 처제 일은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혜정이 너는 신경 쓰지 마.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위 정말 고맙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오빠 고마워. 나 이것 때문에 잠도 못 들 정도로 걱정했는데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오빠한테 잘할게. 그렇게 상황은 해결되고 저희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돈을 받아서인지 처제도 참석했고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예식은 끝이 났어요. 뭐 처제를 보는 게 좀 껄끄럽긴 해도 앞으로 가족이니 인사를 나누려는데 순식간에 조카를 데리고 처제가 사라졌더라고요. 그 후로 한참 동안 처제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또래 중에서도 결혼이 살짝 늦은 편이라 결혼 생활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보내는 매일이 참 행복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가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때마다 그냥 일이 좀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다 하루는 장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던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빠, 성훈이 알지? 나 사실 요즘엔 성훈이랑 동업 시작했어. 이제 말해서 미안해. 성훈이라면 저도 잘 아는 아내의 친구였어요. 성별은 남자지만 아내와 오랜 친구이고 둘이 이성적인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훈이랑? 그럼 사업한다고 말하면 되지. 왜 나한텐 비밀로 한 거야? 아내는 대답을 머뭇거렸고 듣고 있던 장모님이 나서시더군요. 얘가 이서방이 지 동생한테 준 돈 갚아보려고 그 일 시작한 거야. 그리고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 생활비 주겠다고. 그래서 말을 못했나 봐. 여보, 장모님 말이 사실이야? 왜 비밀로 했어? 말해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뭘 그렇게 돈 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래. 처제한테 준 돈 안 받아도 되는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장모님 생활비는 내가 드릴게. 당신 일해서 버는 돈은 그냥 용돈 써. 정말? 진짜 그래도 돼? 앞으로 오빠가 엄마 생활비 주는 거야. 그렇다니까. 실은 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처가 어른들 생기면 우리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었어. 장모님, 이제 제가 아들 노릇하면서 생활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와락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고마워. 나 결혼 완전 잘했다. 이런 복덩이 남편을 만나고. 그치 엄마? 그럼. 이서방 고맙네. 이렇게 자네가 나까지 신경 써줄 줄 몰랐어. 우리 사위가 아주 통이 커서 좋다. 앞으로도 돈 쓰는 일로 실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역시 내 사위야. 아내도 장모님도 참 기뻐하는데 그걸 보는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내 아내와 장모님까지 챙길 수 있어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핏줄이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행복하더군요. 아들은 저보다는 아내를 더 닮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뭐든 상관없었어요.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던 도중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닥쳤습니다. 급작스럽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식당 매출이 뚝 떨어져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게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을 쓰게 됐습니다. 그날 통장들을 꺼내 잔액을 체크하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액이 0원인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곧장 아내에게 물어봤죠. 아, 그거 얼마 전에 내 사업에 돈이 좀 필요해서 썼어. 왜? 뭐 문제 있어? 아내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데 순간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천이 되는 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썼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나 이 돈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쓰려고 했단 말이야.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언제는 나한테 돈 다 써도 될 것처럼 말하더니 그거 몇 푼 좀 썼다고 이렇게 화를 내? 아니, 큰돈 쓸 때는 부부가 상의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말도 없이 혼자 썼으니까 그런 거지. 됐다. 나 오빠가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오빠는 통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네. 우리 둘은 그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며칠간 냉전 상태로 지내는 게 껄끄러워서 결국 제가 먼저 다가가 화해했고요. 여보, 그날 화내서 미안해. 내가 요즘 매출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알겠어. 그렇지만 오빠 돈 없다고 나한테 그런 걸로 눈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줘. 나 그런 거 정말 싫거든. 아내는 정말 기분이 나빴다는 듯 말을 하며 제 사과에도 냉랭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가게로 장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싸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둘이 부부싸움 했단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나? 둘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살더니. 장모님께 죄송해요. 그래도 이제 서로 풀어가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이야, 사업 자금 좀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했다던데. 자네가 그러면 안 되지. 몇 푼 가지고 속 좁게 그러는 거 아니야. 자네 통 큰 게 참 좋았는데 이렇게 작은 일로 날 실망시킬 거야?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그래, 내가 자네 믿어볼게. 참, 그리고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진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물가가 워낙 올라서 자네가 나한테 생활비로 200 주는 걸로 사는 건 어림도 없겠어. 물가도 올랐으니 이제 내 생활비도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알아들었을 테니까 난 먼저 가보겠네. 장모님은 뭐라 말붙일 새도 없이 자리를 떠나셨는데요. 못 드린단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달부터 장모님 생활비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식당 매출은 점점 더 떨어지니 그때가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한 번 떨어진 가게 매출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아내에게 생활비 좀 보태달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싸움이나 와이프와 냉전을 벌이게 될까봐 조심스러워 말을 꺼내지 못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고 참다 안 되겠어서 와이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아내 반응이 참 예상 밖이었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제 말에 아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아내의 그런 반응이 제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도와달란 말에 콧방귀를 낀 거야? 맞아? 맞아. 나 생활비 보태달라고 할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했어. 그리고 내 돈은 내 용돈으로 쓰라며. 왜 시간이 갈수록 말이 달라지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게 오빠 특기야. 내가 일부러 말을 바꾼 게 아니잖아. 나도 버티고 버티다 못 견디겠어서 당신한테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내 사정 뻔히 알면서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거기다 내가 장모님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잖아. 나도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 그럼 당신이 장모님 생활비라도 대신 드려. 그거라도 해줘 그럼. 뭐야? 결국은 우리 엄마한테 돈 주는 거 생색내려고 이러는 거야? 오빠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이다. 쪼잔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한겨울만 늘 쪼잔한 사람이란 말을 해. 됐어. 나 이런 일로 더는 오빠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 돈이나 달라는 남편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살기 싫다고.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화가 나니까 집을 나가는 아내를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장모님께라도 도움을 청할 생각에 늦은 밤 처가로 향했습니다. 근데 처가에 도착해보니 안에서 막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장모님과 처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는 처제였어요. 처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뺨도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처제도 와 있었네. 처제,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어떻게 그동안 연락도 없었어? 네, 애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랬구나. 그런데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밖에서 들으니까 막 우왕 소리도 들리고 그러던데. 장모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안 좋은 일은 무슨. 그나저나 이서방, 자네는 여기 어쩐 일이야? 혜정이 때문에 왔어? 네. 그 사람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혹시 장모님이랑은 연락될까 해서 한번 와본 거예요. 둘이 또 돈 때문에 싸웠다면서? 자네가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그랬다며.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또 돈 얘기를 했나? 그러니 애가 질려서 집을 나가버리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던데 어쩌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자네랑 싸워서 속상한지 머리 식힌다고 지방으로 여행 간댔어. 마음 정리되면 돌아오겠지. 애 앞에서 돈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해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 이서방, 자네 사람이 어쩜 그런가? 장모님은 아내 앞에서 또 돈 얘기를 꺼냈다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막 잔소리를 하시는데 눈치도 보이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싶었어요. 부부 사이에 돈 얘기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모님도 그렇게 나오니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형부라며 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제는 급하게 뒤쫓아 나온 건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처제, 왜 그래? 급한 일이야?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 쫓아 나온 거야? 형부,
저기 가서 저랑 얘기 좀 해요. 얼른요. 처제가 이끄는 대로 근처 벤치에 가 이야기를 나누려 움직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모님이 순식간에 달려나와 처제를 가로먹으며 말했어요. 초민정,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집에 꼼짝 말고 있으랬지? 네가 여길 왜 기어나와?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나 형부한테 할 말 있단 말이야. 할 말은 무슨 할 말? 너 곱게 집에 못 들어가? 장모님은 순식간에 처제를 제압하더니 집 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적잖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분 뒤 장모님이 다시 나타나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자네, 많이 놀랐지? 미안하네. 민정이 제가 몇 년 만에 와서는 또 자네 앞에서 돈 얘기를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서 붙잡은 거야. 그러셨어요? 아, 저는 갑자기 뛰어나오셔서 무슨 일 있나 했어요. 혹시라도 민정이 제가 뭐라고 하든 그 말 다 듣지 말어. 그냥 미친이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알았지? 아휴, 애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는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근데 처제, 뭐 안 좋은 일 겪고 돌아온 거예요? 머리도 막 콩클어져 있고 맞았는지 얼굴도 빨갛게 부풀었던데요. 그게 말일세. 실은 내가 아까 처음으로 민정이한테 손찌검을 좀 했어. 그래선 안 되는 걸 아는데 애가 내 속을 좀 썩였어야지. 다 큰 자식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나라곤 뭐 속이 좋아서 때렸겠나? 자네 내 마음 이해하지? 그러셨어요. 장모님이 처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랬겠어요. 이해해줘서 고맙네. 그럼 얼른 집에 가봐. 혜정이한테 연락 오면 자네한테도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아내 때문에 처가에 갔다가 황당한 일만 겪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는 처제 때문에 장모님이 정말 힘드시겠다 싶더군요. 어쨌든 저는 묵묵히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금방 여행에서 돌아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당 문을 열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손님이 많이 와 오전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손님이 빠져 한숨 돌리려는데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는 지방의 한 병원에서 걸려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당장 그곳으로 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심장마비라니 그냥 다 거짓말을 하는 것만 같았죠. 일단 곧장 차를 몰고 아내가 있다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 와이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뒤이어 장모님과 처제가 도착했습니다. 장모님은 차가운 쥐곰이 된 딸을 붙잡고 가슴이 찢어지게 우셨어요. 혜정아, 우리 딸 이게 무슨 일이야? 심장마비라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 아직 창창한 나이에 엄마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무너지는 장모님을 보며 저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인 장모님을 대신해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떠나고 밤이 되자 그제서야 아내가 떠났던 현실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아내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울컥하며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으니 마지막에 우리가 싸우던 모습만 떠오르더군요. 아내가 이렇게 급하게 떠날 줄 알았다면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돈 얘기를 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때 장모님이 다가와 서럽게 우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이서방, 울지 말게. 자네가 이렇게 울면 하늘에서 우리 혜정이도 속상해할 거야. 장모님, 저 혜정이한테 미안해서 어쩌죠? 그 사람이랑 마지막이 싸우는 거였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걸. 돈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더 잘해줄걸. 발. 괜찮아. 혜정이도 자네 마음 다 이해해 줄 거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떠난 혜정이한테 미안하면 앞으로 그 미안함 갚으면서 살면 되는 거야. 혜정이 엄마인 나랑 손자한테 더 잘하는 거 보면 하늘에서 혜정이가 자네 진심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그럼 혜정이가 저 용서해 줄까요? 저 그럼 이제부터 장모님이랑 우리 아들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장모님 친아들이에요. 제가 혜정이 모까지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펑펑 울며 장모님 앞에서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런 저를 안아주셨고요. 그런데 그 순간 먼 발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처제였어요. 처제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 없이 저와 장모님을 노려봤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네요. 저는 한참을 울다 새벽녘이 다 되어 잠을 청했습니다. 겨우 한숨 자려는데 갑자기 제 곁으로 누군가 스르륵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란 눈을 떠보니 처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제, 왜 그래? 왜 그러고 뭐? 갑자기 처제가 손으로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거침없이 자기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뿌리쳐봐도 누운 상태인 저를 위에서 누르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완강하게 저항하는데도 제 손을 자기 몸에 가져다 대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처제의 외투 속 안에 있던 물컹한 것이 바로 제 손끝에 닿았어요. 너무나 이상한 느낌에 온 힘을 다해 처제를 밀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바라보는데 그 앞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만진 건 처제의 몸이 아니라 처제 몸에 달려있던 오줌 주머니였거든요. 처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리고 그건 뭐야? 오줌 주머니야? 그런 걸 처제가 왜 차고 있어? 맞아요. 오줌 주머니예요. 이것도 보여드렸겠다. 지금껏 말 못했던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형부한테 그동안 말 못했던 게 있어요. 이제야 고백해서 죄송해요. 갑작스런 상황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백? 무슨 고백? 처제,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내일 날 밝으면 이야기하자고. 안 돼요. 지금 들어야 돼요. 엄마 깨면 다 망친다고요. 일단 제 말부터 들어봐요. 처제는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처제, 나 다 알고 있어. 처제는 장인어른이 외도로 밖에서 낳은 아이고 이제껏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잘해줬는데도 처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썽만 부렸다는 거. 돈도 훔쳐가고 밖에서 아이도 낳아오고 거기다 우리 결혼식 때 협박해서 돈까지 뜯어냈다는 것도. 우리 와이프 평생을 처제한테 시달리다가 홀로 쓸쓸히 떠났는데 내가 왜 처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이 틀려?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랬다고? 아, 그럴 줄 알았어. 다 거짓말 해놨을 줄 알았다고.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형부 찾아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건데. 형부,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으세요. 그것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은 다 잊으셔야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처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나 밖에서 나온 자식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니랑 같이 자랐죠. 어릴 땐 다들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다 내가 11살 때였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것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가 사라지니 저를 구박했어요. 방도 빼앗아 창고에서 지내게 하고 쌀 아깝다고 밥 뺏는 건 흔한 일이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랑 우리 와이프가?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와이프 죽었다고 이제는 날 어떻게 구워 삶아보겠다는 거야. 형부,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 예전에 어렸을 때 콩팥 수술했다는 이야긴 들어보셨죠? 급성 신부전증이 와서 수술했다고. 놀라지 마세요. 언니한테 콩팥 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제는 제 반응을 살피더니 말을 이어나갔어요. 제 콩팥 받은 거 말 안 했을 줄 알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언니한테 급성 신부전증이 왔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죠. 언니는 병원에 있었고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와서 지금 같이 병원에 가서 얌전히 누워있으면 예전처럼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병원에 갔죠.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결국 엄마한테 속아 수술대에 올랐고 그거 내 동의 없이 날 속여서 한 수술이었어요. 뭐라고? 그게 다 사실이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장모님이랑 아내가 처제한테 더 잘해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린애를 속여서 그런 짓을. 그러자 처제는 바로 오줌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잘해줬으면 제가 이런 걸 달고 살았겠어요? 그때 우리 둘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는 언니만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요. 그러니 언니는 빨리 회복했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고요. 전 그 어린 나이에 언니한테 콩팥을 떼주고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창고방에 방치돼서 살았어요.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그러더니 방광까지 이상이 생겨서 결국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내가 이 꼴이 됐는데도 그들은 나한테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도 교통사고 당한 나를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하고 보험금만 지들이 받아 퇴원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덕에 나는 다리까지 절게 됐다고요. 처제의 절기를 듣는데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제, 나 믿을 수가 없어. 오줌 주머니를 차게 된 것도 다리가 그렇게 된 것도 다 아내랑 장모님 때문이었다니. 이게 다 사실 맞아? 아니지. 거짓말이지.
아직 더 알아야 할 사실이 남아있어요. 형부가 조카로 알고 있는 내 딸, 원래 누구 딸인지 아세요? 바로 언니 딸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만해.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언니 친구 중에 김성훈이라고 있죠? 그 새끼랑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낳아놓고 버리겠다는 거. 버림받을 애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사정해서 제 딸로 키우게 됐고, 제 딸 꼴도 보기 싫대서 제가 언니 피해 다니면서 지금까지 키웠어요. 아무래도 믿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언니 산모수첩 가져왔어요. 거기 이름 보이시죠? 처제가 건넨 산모수첩에는 아내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었습니다. 그 충격에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형부, 저도 자꾸 충격적인 이야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형부 아이도 친부가 아니에요. 딱 봐도 모르시겠어요? 형부랑 정말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처제 말 조심해. 감히 우리 아들을.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김성훈이랑 사이에서 생긴 애 형부 아들이라고 속인 거예요. 확실해요. 말도 안 돼. 그럼 아내는 대체 날 왜 만난 거야? 왜 나랑 결혼을 했냐고. 형부가 물주라고 생각해서 만난 거죠. 결혼 전에 제 핑계대고 돈 뜯어간 거, 그 돈으로 김성훈이랑 살째 구한 거예요. 동업 얘기도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거 말해주려고 결혼 전에도 형부 찾아간 거였는데 그 둘한테 들켜버렸잖아요. 그리고 형부, 언니가 형부 때문에 집 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날 언니, 형부 말고 또 딴 남자랑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때문에 울지 마세요. 처제의 거침없는 폭로에 제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와이프랑 장모님은 왜 거짓말을 해서 처제를 나쁜 년으로 만든 거야? 나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야 지들이 한 짓을 숨길 수 있잖아요. 형부가 믿어줘야 평생 호구로 부릴 수 있고요. 언니는 형부랑 갈라서고 딴 놈한테 갈아타려다가 비명행사한 거니까 형부가 슬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 상황에도 형부한테 한몫 챙기려고 자기한테 잘하라는데 언니가 죽었는데도 호구로 살아갈 형부가 불쌍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쩐지 아까 처제가 날 왜 그렇게 보나 했어. 그 눈빛에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나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어제 형부 만났을 때 말해주려고 했는데 눈치 빠른 엄마가 달려와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형부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녹음 파일이에요. 말로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녹음을 좀 했어요. 이거 들어보면 그것들의 실체를 알 거예요. 악마 같은 모녀 때문에 고통받는 건 나 혼자로 충분해요. 형부 인생 망치기 전에 얼른 벗어나세요. 제발요. 처제의 외침에도 귓가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 그냥 다 꿈만 같았어요. 그러나 제 눈앞에 있는 상황은 부동할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내 장례식장이었고 충격 속에서도 그 사람 장례는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처제가 준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틀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뭔데 나서? 밝히든 말든 내 맘이야. 언니는 형부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 자식도 아닌 애 키우고 엄마 생활비까지 주는데 미안하지도 않냐고. 야, 볼 것도 없는 지랑 결혼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어차피 이제 돈도 못 벌어와서 더 만날 가치도 없어. 곧 갈라설 거야. 그래도 나 딴 새끼 만나러 간다고 불면 너 죽는 거 알지? 그럼 너도 죽고 네가 키우는 네 딸년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돌았어. 제 언니가 낳은 딸이야. 어떻게 자기 친자식한테 이래. 그러자 장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왜 우리 혜정이 자식이야? 네가 키운다고 데려갔으면 네 새끼지? 너 쓸데없는 말하면 가만 안 둬. 입 나불거려서 네 언니 인생 망치지 말고 탁치고 살아. 이게 뭘 잘했다고 쳐다봐. 곧이어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간도 아닌 두 모녀가 너무 지독해서 그 녹음본을 당장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고민하다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더군요. 그렇다고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속인 것들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모녀에게 당했던 처제를 설득해 함께 장모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어머, 우리 이서방 왔네? 다들 인사해. 우리 셰프 사위야. 우리 딸은 없어도 우리 사위가 나 친엄마처럼 모신댔어. 근데 지혜는 민정이니? 제가 여길 왜? 혹시 자네가 데리고 왔나? 네가 여길 또 왜 와? 장모님, 좀 진정하시죠. 우리 둘이 같이 오니까 뭐 겁이라도 나세요. 겁은 무슨? 내가 겁날 게 뭐가 있다고. 장모님, 저 다 들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 하시고 사셨던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가지가지라니? 아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와.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왜요? 사람들 앞에서 정체 까발려줄 생각하니까 팔리세요. 당신 손자, 제 친자식 아닌 거 다 알고 계셨죠? 내가 고아에다 식당 사장으로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그 돈 뜯어내려고 결혼시키신 거죠.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야? 혹시 민정이 전현이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린 거야? 맞지? 이서방, 전현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제 제정신 아니야. 너 내가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지 언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입을 놀려. 니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장모님은 순식간에 달려와서 처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피하지도 못한 처제가 그대로 당하는 게 안쓰러워 제가 장모를 떼어냈죠. 야, 너 지금 나 밀친 거야. 어딜 감히 사위가 장모를 밀쳐. 사위가 밀친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고작 이거 가지고 이래요. 어린 나이에 콩팥 떼주고 오줌 주머니까지 차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양심 있으면 처제한테 잘해줬어야지.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짐승도 이것보다 낫겠어요.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죄책감도 없어요. 거기다 아픈 사람한테 애까지 떠넘겨 놓고. 이서방, 그래 말이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혜정이 살려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친딸 아니라고 평생을 학대했어요.
당신들 이거 천벌받을 짓이야. 알아? 내가 잘못했네. 이서방, 한 번만 봐줘. 민정이 넌 뭘 보고만 있어. 네 형과 안 말리고 뭐해? 내가 왜? 나 엄마랑 언니한테 당한 피해자야. 엄마도 사람이면 반성이라는 걸 좀 해. 진짜 부끄럽지도 않아? 장모는 처제의 외침은 무시한 채 제게 매달렸습니다. 이서방, 이거 다 혜정이가 꾸민 짓이야. 나는 걔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콩팥 수술한 거야. 혜정이 살리려고 그런 거고. 손자 일은 나 진짜 혜정이가 시켜서 한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잘못이라도 인정할 줄 알았더니 이젠 죽은 딸을 팔아먹어요. 그래요. 이런 사람일 줄 알았어요. 앞으로 사위고 장모고 그딴 인연 다 끝입니다. 병신처럼 속아서 돈 내놓는 병신 이제 없다고요. 돈을 안 준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자네 아들 외할머니야. 혜정이는 죽었어도 나는 외할머니 대접해줘야지. 내 핏줄도 아닌데 아들은 무슨 아들. 어디서 헛소리야.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거든. 딸모까지 천벌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살아봐. 뻔뻔한 장모 태도에 더 화가 나서 처가를 쑥대밭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돌아 나오며 제 인생을 구해준 처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처제 또한 한 맺힌 지난 시간이 생각나는 듯 서럽게 울더군요. 우리 두 사람 악마 같은 모녀의 악행에 당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전 곧바로 호접을 정정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내 핏줄이 아닌 애를 호적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장모에게도 소송을 했습니다. 나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 하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어요. 몇 번의 재판 끝에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모녀에게 속아서 한 제 인생 전부를 다 보상받은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씻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가끔 처제 생각이 납니다.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처제 인생은 어떨까 싶어서요. 제 복수로 위로가 좀 됐을지 궁금하네요. 아내라는 여자는 죽어서 분명 지옥에 갔을 겁니다. 장모는 앞으로 아주 오래 살면서 본인이 지은 죄값 다 치르고 가길 바라고요. 사람은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못할 짓 하며 사는 것보단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끝낼까 해요.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네.